존경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도 자식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이들이 바쁠까봐 전화 한 통 하기가 조심스럽고, 무언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혼자 사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셨고, 이제는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한없이 낮추고 계시는 여러분께 오늘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겸손함이, 그 배려가, 그 자기 희생이 오히려 여러분을 무시당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면 자식에게 조용히 물러나 있는 것이 도리라고 믿으십니다. 내가 나서면 부담이 될 것이고, 내가 요구하면 짐이 될 것이며, 내가 존재를 드러내면 폐가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십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스스로를 지워나갈수록 자녀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존재감도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존중은 스스로를 낮춘다고 해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다가 도리어 무시당하게 만드는 사소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습관들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여러분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녀와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거절하는 습관입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해드리려 할 때마다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배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매우 위험한 패턴입니다. 인간의 관계는 주고받음의 순환으로 유지됩니다. 한쪽이 계속해서 거절만 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되고 관계의 끈은 점점 느슨해집니다. 10번을 권해도 괜찮다고 하시면 자녀는 11번째부터는 묻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거절이 자녀에게 죄책감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 하면 자녀는 자신이 효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회피로 이어집니다. 부모를 만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니 점점 발걸음이 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편하게 해주려고 거절한 그 말 한마디가 역설적으로 자녀를 불편하게 만들고 관계를 멀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과거의 희생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물론 그 희생은 사실이고 그 헌신은 진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공로로 현재의 존중을 사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관계는 적립식이 아니라 실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과거 희생에 감사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의 상호작용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30년 전에 아무리 좋은 부모였어도 오늘 만났을 때 불편하면 다음 만남은 자연스럽게 미뤄집니다. 반대로 과거에 부족함이 있었더라도 지금 진심으로 이해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관계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30년 전의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습관은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거절하는 습관과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둘 다 자녀를 온전한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직업 선택, 배우자 선택, 육아 방식, 생활 습관에 대해 끊임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녀가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안타깝고 더 나은 길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큰 갈등 요인은 바로 이 과도한 개입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예측 가능한 잔소리가 반복되면 만남 자체가 고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부정적인 감정을 반복적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며 외로움과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자녀에게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아프다는 이야기, 서럽다는 이야기, 세상 탓, 며느리 탓, 사위 탓이 반복되면 자녀는 부모를 만나는 것 자체를 에너지가 소진되는 경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물론 소중합니다. 그 외로움과 서러움은 누군가에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유일한 출구가 자녀여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정서적 의존 대상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친구, 형제, 동료 또는 전문 상담사와의 대화를 통해 감정적 균형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녀에게만 모든 감정을 의존하면 자녀는 짐이 아니라 죄수가 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선한 의도로 시작한 행동들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는 것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관계의 상호성 원리로 설명합니다. 인간은 균형 잡힌 주고받음 속에서 관계의 안정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낮추고 지나치게 양보하고 지나치게 희생하면 상대방은 무의식 중에 그 관계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년기에는 역할 상실이라는 심리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은퇴 후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자녀가 독립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축소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자기 평가가 외부로 표출되어 타인들도 그 사람을 무가치하게 대하도록 유도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존중받기 어렵다는 말이 바로 이런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세대 간 관계 패러다임의 변화도 이해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평생 자동 갱신되는 계약과 같았습니다. 부모라는 지위만으로도 존경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성인 자녀들은 관계의 질에 따라 거리를 조절합니다. 함께 있을 때 즐겁고 편안하면 자주 찾아오고 부담스럽고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자녀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현대 관계의 보편적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이것은 오만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 욕구,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해주겠다고 할 때 무조건 거절하지 마시고 고맙다. 그러면 좋겠다고 받아들이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눈치 보지 마시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대화를 시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대하면 자녀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끌어당기는 매력을 만드십시오. 자녀가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지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삶이 풍요로워야 합니다. 취미를 가지시고, 친구를 만나시고,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함께 있을 때 불평과 잔소리 대신 재미있는 이야기, 지혜로운 조언, 따뜻한 격려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살아있는 둥지가 되어 주십시오. 자녀가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지칠 때 돌아와 쉴 수 있는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 되어 주십시오. 셋째, 관계를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재정의하십시오. 자녀가 부모를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도리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부터 자녀를 온전한 성인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믿고,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그들의 방식을 지지하십시오. 조언이 필요할 때는 하되, 강요하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자녀가 내린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존경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스스로를 낮추고 거절하고 물러나면서 서서히 자녀의 삶에서 지워져 가는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부터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당당하게 존재를 드러내며 자녀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는 형성되고 있고 패턴은 굳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시면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바꾸신다면 내일은 오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짐이 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지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짐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뿌리가 있어야 나무가 서고, 나무가 서야 가지가 뻗고, 가지가 뻗어야 열매가 열립니다. 뿌리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면 온 나무가 흔들립니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노년의 품격 통찰이었습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